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청약하는 종목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몰아서 청약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 오늘은 먼저 M83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83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하는 일정이고요. ENCell과 같이 청약하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환불일 중간에 광복절 연휴가 있으니까요. 환불금은 16일 금요일에 돌려받게 되고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환불기간 3일이라는 점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8월 22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 대신 스펙과 함께 상장할 예정입니다. 스펙은 갑자기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시 상장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TDS팜은 K3I가 다시 상장일을 20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1일에는 TDS팜만 단독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업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M83 비주얼 이펙트라고 부르는 VFX 전문기업입니다.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한 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VFX 관련된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VFX는 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특수효과를 의미하는데요. 예전에는 컴퓨터 그래픽 CG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VFX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제작비가 많이 사용되는 대작일수록 특수효과도 듬뿍 사용하면서 극의 완성도를 더 높이게 되는데 M83은 최근에 대작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님 3부작인 한산과 노량에 참여를 했고 넷플릭스 드라마인 스위트홈 2와 3 그리고 작년에 TVN 드라마였던 아라문의 검에서도 특수효과를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작비가 많이 사용되는 넷플릭스 드라마라든지 대작 영화에 참여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83은 대작 작품들에 연달아 참여하면서 이 종목은 2020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회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21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의 특수효과 시장에서 점유율이 2.7%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22년에 8.4%로 성장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17.7%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적도 좋은데요.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421억 원이었는데 22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거의 2배 성장했고 순이익도 57억 원 나왔으니까 22년 대비 약 3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도 10% 이상으로 좋은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국내 경쟁사 중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M83은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매출액이 2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 정도로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성장세가 약간 주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담겨 있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밸류를 체크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025대 1이었고 2128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했습니다. 의무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0.8%였는데 청약을 참여한 기관 수는 많았지만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거의 없었고요. M83의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량과 건수가 동일하게 0.8%씩 동일한 비중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아주 저조한 편인데 최종 배정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늘려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상당 가격을 23% 초과했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6,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3% 정도 되었으니까요. 공모 가격이 무리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여전히 확약을 신청하지는 않고 공모 가격은 이렇게 크게 올려버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청약을 해서 받으면 좋고 받지 못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기관들은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모 가격이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 종목들은 여전히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비교했던 기업이 A스토리와 스튜디오 미르 두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 기준으로 한번 밸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스토리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손절한 종목입니다. 저는 원래 손절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했는데 저에게 큰 손실을 선물해준 종목이고요. 여하튼 오늘 주가는 7,180원으로 PER 밸류는 15.5배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26.3배 밸류를 받고 있는데요. M83은 공모가 기준으로 1246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고 PER은 19.4배로 상장합니다. 그래서 밸류를 보니까 두 종목의 중간 정도로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신고서를 읽다 보니까 상반기 수주가 부진해서 당분간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멘트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만회해서 올해도 좋은 성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기존에 수주했던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재까지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좋은 성장을 이어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데요. 넷플릭스 같은 대형 OTT 등장으로 주연 배우들 몸값이 정말 크게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괜찮은 드라마가 아니라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 3사를 포함해서 주요 채널들은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고 그 시간을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능으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영화 쪽도 비슷한데 OTT에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영화관까지 가서 보는 관객 수가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대장주인 CJ 계열사 스튜디오 드래곤도 주가를 보시면 여전히 바닥을 지지하지 못하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이 A스토리에게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손절을 했었습니다. 물론 M83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으로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M83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받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순수하게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신규로 등장한다는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IPO로 1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5% 비중으로 7만 5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3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가 두 곳인데요. 메인 주관사인 신영증권 30만 주가 배정이 되었고 일반 고객은 만 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풀청약을 하신다면 증거금은 8천만 원 필요하고 그리고 서브 주관사 유진투자증권은 7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었고 청약 한도는 최대 7천 주입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최소 수량은 50주로 이번 종목도 최소 수량이 많은 편인데요. 균등 청약만 하시더라도 50주를 청약을 해야 되고 증거금은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도 2천 원을 받는데 예전에 유진투자증권 청약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2천 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신영증권은 오픈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수가 없는 증권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체 수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의무 확약을 적용하면 상장일에 271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 34.8% 정도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도 유통금액이 400억 원대라서 유통금액이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29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공모주주의 물량과 기존 주주의 물량이 거의 1대1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약 90만 주로 전체 주식의 11.5%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고요. 개인 주주는 약 40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가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흐름을 조금 만들어주면서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를 했지만 행사 시작 기간이 내년 10월부터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은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실적도 좋고 수요 예측 결과도 무난하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은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균등 착약만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정 수량을 또 따져보니까 균등 착약을 하더라도 많이 받아봐야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착약 수수료가 2,000원이고 이체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종목은 그냥 한번 쉬는 것으로 결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같은 일정으로 착약하는 ENC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스터디를 해보니까 약간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더 정리해서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번 주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